네, 오늘 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이 포인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모방 학습을 진행하는 연구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스탠포드에서 나왔고 2023년 CORL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아까 보신 내용이고 풀고자 한 문제가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이제 컴파운딩 에러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면은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를 기준으로 이제 전제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컴파운딩 에러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웨이 포인트라는 방법이 기존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컴파운딩 에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졌는데, 이 웨이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방법들이 이제 내가 직접 웨이 포인트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휴리스틱한 방법에 의거해서 데모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최적의 웨이 포인트 데모 데이터를 만들 수 없다라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웨이 포인트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데모 데이터에서 잘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문제만 집중한 연구이고, 그 방법으로 이제 그 움직임에 있는 로봇팔의 궤적을 이제 선형화하는 과정을 제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제 AW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금 불리고 있고, 원래라면 제가 이제 이번 논문 세미나 때 이 논문을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카이브에 있어서 이제 지난번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게 아카이브 말고 이제 실제 정식 논문에 억셉된 거를 이제 소개하고자 좀 바꿔서 사전에 고지를 못 드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AW이라는 알고리즘이 지금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연구에도 계속 많이 적용되고 있고 실제로 피임용도 많이 되고 있어서 좀 범용적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번 연구 세미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서머리를 시작해서 연구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마지막에 실험 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논문을 만드신 분은 여기 있는, 이 분이시고, 좀 특이한 게 그 석사 이력이 없는데도 이제 PhD 캔디데이트로 바로 되어 있고, 이전에 엔비디아 리서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탠포드에서 이 로봇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그 핀 교수님에서 지도를 받고 있고, 이게 이 저자가 2022년부터 연구를 수행했을 때 총 두 번째 때 이제 제출됐던 논문인데, 제일 위에서 가장 최근 수행된 연구를 보시면은 아마 그 알고 계신 분들은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 파이제로라고 하는 연구를 알고 계실 건데, 거기에도 참여한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PhD 과정 같이 하면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리서처로 활동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목하시면은 로봇 정보를 마치 좀 쏠쏠하게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여태까지 캘리브레이션 같은 것만 설명해 와서 이미테이션 러닝은 이제 처음인데, 간단하게 정의랑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전문가의 시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것을 로봇한테 그대로 주입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테이션 러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정보를 주입해서 로봇이 그러면은 잘 움직일게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일종의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똑같습니다. 데모 데이터셋에는 로봇이 관찰할 수 있는 옵저베이션이 담겨있는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로봇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건 거죠.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의 한 분야로 이제 비헤이비얼 클로닝이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지도 학습 방법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런 액션을 해야 돼 라고 하는 학습 방법이 이제 비헤이비얼 클로닝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 역시 비헤이비얼 클로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머리 때 그 고질적인 한계라고 말씀드린 컴파운딩 에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방금 이제 이전에 설명했었던 이정훈 연구원이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데이터셋 같은 게 부족하거나 하는 이유로 도메인이 다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비헤이비얼 클로닝 같은 경우에도 학습에 사용됐었던 데모 데이터셋이 존재할 건데
과연 그 데모 데이터셋이 내가 지금 현재 로봇이 처해 있는 스테이트의 모든 환경을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로봇이 내 환경에서 잘못된 행동, 액션을 뱉어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방학습이라는 것에서 모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스테이트에선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해야 되는 건데,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모방된 어떤 잘못된 스테이트 환경, 그러니까 보지 못한 스테이트 환경에서 자꾸 액션을 뱉어내게 되면은 그 오류가 누적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곳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컴파운딩 에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컴파운딩 에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웨이포인트 방법이라는 것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밑에 걸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비헤이비얼 클로닝,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데모 데이터셋에서 이러한 빨간 색깔 경로로 움직임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비헤이비얼 클로닝은 그때의 스테이트들마다 행해진 액션들을 그대로 이제 짧은 간격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액션을 뱉어서 이러한 경로를 학습을 시킨다면은, 웨이포인트라는 개념은 지금 먼저 들어와져 있는 스테이트 정보를 사용해서 특정 구간까지 내가 이동해야 될 목적지만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그라운드 데이터 셋,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 비헤이비얼 클로닝은 어떤 액션을 뱉어낼까가 중요하다면은, 웨이포인트라는 이미테이션 러닝에서는 어디로 이동할래? 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롱 호라이즌 태스크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봇 파일한테 어떤 좀 복잡한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커피 주변에 놓여 있고 앞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로봇한테 커피를 내려달라고 하는 작업 같은, 이제 기존에서 단순히 서랍만 잘 열고 뭐 물건을 둔다라는 것보다 좀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은 움직임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은 컴파운딩 에러도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니, 이 그 중간 목적지로 바로바로 이동하는 웨이포인트가 긴 문제를 푸는데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롱 호라이즌 태스크에서 웨이포인트라는 개념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웨이포인트의 한계라는 것이 그 애초에 데모 데이터셋이라는 것도 숙달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웨이포인트라는 것도 그라운드 트루스를 데모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라벨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그 웨이포인트 방법의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데모 데이터에서 어디 지점을 웨이포인트로 딱 찍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웨이포인트를 여긴 지점은 웨이포인트라고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는 휴리스틱한 방법.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창현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로봇팔이 움직임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 혹은 0이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리퍼가 열고 닫는 어떤 액션이 보인다. 그럼 그 지점은 웨이포인트다라고 지정하는 방법들이 사용되어져 왔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직접 데모 데이터셋을 보면서 여기는 웨이포인트야 라고 이제 지정하는, 이제 어떤 그냥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논했을 때도 어떻게 속도가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있냐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웨이포인트를 지정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조금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 매니플레이션 환경에서 일단 조건을 잡아두었고, 로봇팔이 어떻게 웨이포인트를 잘 학습하게 할 것인가. 근데 데모에서 어떻게 웨이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데모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주얼로 보고 있는 로봇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랑 로봇팔 자체가 어떤 조인트로 움직이고 있는지의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잘 추출해서 웨이포인트를 뽑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내세운 아이디어는 그 로봇팔이 자기 위치에서 봤을 때도 이 엔드 이펙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자기 좌표의 기준으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엔드 이펙터가 어떠한 곡선으로 움직여지는 데모 데이터셋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움직이는 궤적을, 여기 있는 궤적은 비선형 곡선이겠죠. 그 데모,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곡선일 건데, 그 곡선을 최대한 직선화해서 만들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연구의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켜본다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내가 데모 데이터에서 엔드 이펙터가 움직인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그 구간의 일정한 샘플링을 통해서 그 엔드 이펙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균일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 노란 색깔 점은 어쨌든 이 비선형 곡선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웨이포인트는 일단 이 주황 색깔 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웨이포인트가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래서 이 주황 색깔 점들 중에서 이 초록 색깔로 지금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이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선형이라면은 충분히 학습하는데 이제 웨이포인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란 색깔 점까지는 내가 습득한 데이터에서 존재하니까는 저자가 만들어야 될 알고리즘은 이 초록 색깔을 어떻게 이 노란 색깔 점들 중에서 선택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있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노란 색깔 점과 실제 이 내가 임의로 선택한 초록 색깔 점들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그어서 로스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가 최소화됨과 동시에 웨이포인트를 최소화로 선택하게 되면은 데이터 계속 줄겠죠. 그러면은 최적의 웨이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직관적인데요. 알고리즘의 시작은 되게 간단합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잇게 되면은 직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직선과 내가 아까 샘플링 했었던 이 노란 색깔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게 추정이 되면은 그것의 길이를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허용 오차랑 계산을 해서 이게 충분히 근사화가 됐다 안 됐다를 이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곡선을 충분히 선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터레이션하게 반복을 할 것인데, 이터레이션 할 때 웨이포인트를 하나 늘리게 되면은 중간 경류 지점과의 이 오차를 측정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이제 내가 이동해 가면서 최소화되는 그 아까 말했던 허용 오차를 만족하는 그 로스와 그 웨이포인트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의 찍대도 안 됐다 하면 웨이포인트 하나 더 넣어서 더 이 곡선을 근사화할 수 있는 직선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컨셉이고, 그 수식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수식화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걸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 내가 웨이포인트 개수를 증가했을 때 그 웨이포인트의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 근사화된 직선과 그 사이에 있는 이 노란 색깔 점들 사이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일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제한된 시작부터 끝점까지의 이 근사화하는 문제가 부분의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 직선과 가장 이 로스를 구하는 이 개념 자체가 부분 문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터레이션하게 돌아야 되는 건데 내가 비교해야 되는 값들이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Q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이 직선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 점 사이에 로스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사실 다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지금 웨이포인트 3개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했는데 옆에는 웨이포인트 4개를 선택했죠. 이때 발생하는 로스의 값은 같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저장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해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처음에 설정해놨던 허용 오차, 이 뮤를 만족하면은 최적화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든 게 이 저자의 방법이고,
그러면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가설 자체가 웨이포인트를 만드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 저자가 제안한 방법을 실제 비헤이비얼 클로닝 모델에다 그러니까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당연히 좋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폭넓게 이제 다른 데이터 셋에서도 잘 동작하고 기존에 있었던 뭐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성능이 더 잘 나오는가를 평가하면은 좀 더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로봇 분야가 그렇듯이 이게 리얼 월드에서 쓸 수 있냐 없냐도 사실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도 쓸 수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하면은 성능적으로는 평가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뮬레이션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어떠한 폴리시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잘 조정도 해야 되거니와, 두 번째로는 아까 그 허용오차 뮤라는 값이 있을 건데 그 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미쳐 달라지는지도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웨이포인트를 지금 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식 자체가 그런 어떤 선형화를 통해서 웨이포인트를 지정하면은 휴리스틱한 방법들보다 더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가설로 내세웠기 때문에 정말로 웨이포인트를 자신들이 제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유효한지도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에 대한 어떤 물음입니다. 과연 그래서 성능이 잘 나오느냐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일단 저자는 일단 양팔로봇, 아까 이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뭐 폴리시를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폴리시에 학습할 데이터셋을 전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라는 것을 일단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저자가 이 상황은 이게 선정한 문제 자체가 매니퓰레이션인데, 먼저 이제 비교한 성능은 일단 시뮬레이션 상에서 양팔 로봇이 가능한 반경을 꾸렸고, 이때 오른팔에서 집은 큐브를 왼팔로 전달하는 작업, 그리고 랜덤한 위치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특정한 소켓에 집어넣는 작업을 일단 평가 작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석세스 레이트가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총 일단 50개의 데모 데이터셋을 제작을 해서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데, 이때 사용한 폴리시 네트워크는 액션 청킹 트랜스포머라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석세스 레이트를 평가할 때도 이때 이 스크립트 데이터라는 거는 내가 미리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을 말하고, 휴먼 데이터는 내가 이제 인간이 직접 수행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능 평가도 50개의 작업에 대한 이 세 가지 시드에 대해서 50개의 작업을 가지고 석세스 레이트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험에서는 두 성능 모두 그 저자가 제안한 방법, AWE라는 알고리즘이 아까 그 웨이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 넣었을 때 기존 모델에서 나왔었던 성능보다 더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일단 성능이 잘 나온다는 것을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실험은 그 데이터 데모를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벤치마킹,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성능이 나올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였고, 이때는 리프트 캔 스퀘어라는 거는 이 데이터셋에 명시되어져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학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AWE 알고리즘을 기존에 있던 폴리시 모델에다 붙여 결합을 시켰을 때 디퓨전도 100%이긴 하지만 밑에 있는 캔이나 스퀘어 같은 작업에서 성능이 조금씩 다 향상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얼월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험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느냐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커피 메이킹 같은 롱 호라이즌 태스크인 거죠. 컵을 내가 찾고 커피 머신에다가 넣을 캡슐도 찾아가지고 캡슐을 머신에 집어 넣어서 커피컵을 머신 추출구에 갖다 넣는다.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진행했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폴리시에다가 자신이 성정해 놓은 알고리즘을 집어넣었을 때 성능이 다 조금씩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1, 2, 3의 실험을 가지고 AWE가 성능 향상에 영향을 준다를 일단 검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허용 오차 제가 반대로 적었네요.
네, 요 기호입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가 네, 거기 죄송합니다. 허용 오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로 봤을 때 당연히 허용 오차가 크면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최소 웨이 포인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웨이 포인트를 적게 사용한다면은 직선 구간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대로 허용 오차를 줄이게 되면은 웨이 포인트를 많이 늘려서 이제 근사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곡선에 가까워진다라는 어떤 실험 결과를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허용 오차를 크게 하면은 곡선 구간이 직선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웨이 포인트를 작게 허용 오차를 작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다 곡선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궤도 자체에 대한 영향은 이렇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직선을 많이 넣는 게 좋냐, 곡선을 많이 넣는 게 좋냐라는 것이 이제 요소인데, 실험을 해봤을 때 허용 오차가 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일단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 에러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허용 오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현재는 자신들이 설정한 이 값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네, 일단 사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지금 제안한 방법은 결국에는 웨이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 기존에 있었던 방법하고도 비교를 해야 될 건데, 기존에 있었던 벨로시티나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팔의 속도 변화 그리고 그리퍼를 여닫는 곳에다가 웨이 포인트를 설정한 것인데, 이거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웨이 포인트의 개수가 같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이 AWE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은 웨이 포인트를 썼을 때 AWE 알고리즘을 썼을 때 조금 더 최적의 웨이 포인트 지점을 선택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E 방식으로 웨이 포인트를 데모에서 이제 만든 것이 유효하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발생하는 컴파운딩 에러를 웨이 포인트로 해결해 왔는데, 그것을 조금 더 어떤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데모의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이 연구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